자, 오늘 제품들은 전부 다 NIP에 대한 제품들. NIP에서 요번에 플랫버너 나왔잖아요, 그죠? 올 여름쯤에 출시를 했는데 그 플랫버너가 이제 완전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좀 시켜드릴, 밑으로 오목하게 생긴 그리들입니다. 사각 그리들이에요. 언뜻 보면 사각 그리들인데 이 사각 그리들이 중간이 이렇게 움푹하게 패여 있고 양쪽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액체류가 밑으로 고일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그릴들은 동그랗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는 IGT 테이블에 버너를 삽입해서 사용을 했을 때의 어떤 위험함, 단점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한 그리들이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이걸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이해가 좀 되는데, 일단 그리들 자체는 뭐 그냥 평범합니다. 뭐 나쁜 것도 없고 엄청 좋은 것도 없고, 밑에 화덕 혹은 화구에 올렸을 때 미끄러짐 방지 처리 같은 것도 돼 있고요. 그리고 올록볼록한 약간 엠보 같은 느낌이고, 안쪽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나이테처럼 이렇게 뭔가 스파이럴 무늬가 있는데, 여기도 약간 기름이 이제 고여서 밑으로 좀 흐르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팅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때, 지금 제가 여기서 노지에서 얘를 사용을 하고 설거지를 할 수가 없으니까 얘를 그냥 물티슈로만 닦았거든요. 근데 기름기 없고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되더라고. 이게 코팅팬의 장점이죠. 시즈닝 같은 거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사이즈도 라면 한 맥시멈까지 끓이면 한 3개까지 끓일 수 있고, 한 2개 정도까지 넉넉하게 라면 끓일 수 있고, 뭐 전골이나 오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해먹기에도 적당한 사이즈고, 고기 구워 먹기에도 꽤 괜찮은 크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얘가 만약에 원형 그리들이다 그러면 이 정도 될 거예요. 한 30cm 가까이 되는 그리들이 될 건데, 그 그리드를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놨을 때는 옆으로 나가는 면적이 더 있잖아요. 그러면 밑에서, 자, 우리가 플랫버너를 이렇게 IGT에다가 삽입을 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자, 중간에 화구가 있죠. 이 화구에서 열이 동그랗게 나갑니다. 그죠? 예, 화구 모양이 둥그니까 이 불꽃의 방향도 이렇게 둥글게 쭉 이렇게 해바라기처럼 펼쳐지게 되는데, 둥그런 그리드를 올렸을 때는 사실 그리드 자체도 동그랗고 화구도 동그라니까 열이 골고루 가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 테이블은, 이건 아이언 디자인에서 제작을 한, 파파스 캠핑하고 콜라보를 한 테이블이에요. 이거는 원유닛이죠.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단독으로 쓰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큰 그리드를 사용을 하더라도 옆으로 뭔가 없잖아요. 다른 테이블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뭐 안전성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2유닛이나 3유닛, 4유닛 같은 IGT 테이블을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방향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동그란 그리드를 위에 올렸을 때는 바로 옆에 있는 테이블에 열기가 전달이 됩니다. 여기에 열이 받아서 이 복사열이 여기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테이블이 굉장히 조금 뜨거운 상태가 되겠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고자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면 여기서 따로 복사열이 나가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테이블 옆에 붙어 있는 다른 2, 3, 4, 뭐 여기 붙어 있으면 2번이겠죠. 1유닛, 2유닛이니까 2유닛에 복사열이 전달이 안 된다. 그게 장점입니다. IGT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뭐 알루미늄 케이스도 있고, 뭐 분체 도장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가공 처리를 하는데, 지금 이 테이블처럼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스테인리스로 만들었거든요. 네, 스테인리스로 만들게 되면 얘가 도장이 돼 있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열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그러면 색에 대한 변색은 있어요. 지금 이 버너 자체도 위에 있는 오덕이라든지 사이드 부분이 지금 변색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테이블도 열을 계속 받으면 변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색은 이제 변색만 될 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IGT가 분체 도장을 한 케이스다, 위에 뭔가 코팅 처리를 했다, 스테인리스 위에다가 먼지를 했다 그러면 열을 계속 받으면 얘가 경화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분체 도장 됐던 게 다 떨어져 나가거든요. 경화가 돼서 마치 각질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면 원래의 스테인리스 색상이 보이게 되겠죠.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저가의 IGT 테이블들은 사이드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어요. 가장 사이드가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걸로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복사열이 계속 넘어가게 되면 플라스틱도 아무래도 열이 받으니까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기 위한 그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기존에 둥그런 그리드를 만약에 쓰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버너의 위치를 사이드로 놓지 말고 가운데쯤에 놓고 사용하시는 게 그나마 좀 안전하고요. 다른데 플라스틱이라든지 불이 열이 닿았을 때 녹는 게 만약에 없다, 변형되는 게 없다 그러면 가운데 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사이드에 버너를 놓고 매립을 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큰 조리기구를 사용했을 때는 열이 넘어간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걸 사라는 개념은 아닌데 그런 개념이 적용되어 있는 그리들이라는 겁니다. 꽤 괜찮은 아이디어고 실제로 써봤을 때도 성능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리고 얘는 모든 열원에 다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집에서 사용하는 식기류나 캠핑 나와서 사용하는 식기류를 아예 분리를 하기 때문에 얘를 집에 가지고 와서 집에서 뭐 할로겐이나 인덕션이나 뭐 IH나 이런 거에 올려가지고 사용을 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우리 캠핑 나오면 깨끗해봤자 열원이라는 게 이렇게 가스버너라든지 아니면 뭐 화롯대 얘를 바로 올리는 경우는 잘 없죠. 껌댕이 묻으니까. 그래서 보통은 가스버너를 쓰잖아요. 근데 얘를 다른 열원 위에다가 올려놓고 써도 상관없다. 다 잘 동작한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아까 전에 여기서 닭고기 스테이크 한번 해 먹었는데 눌러붙지도 않고 다 먹고 난 다음에 물티슈로만 닦아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노지에서 쓰기에도 아주 좋은 그런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단점이 없느냐? 단점은 뭐 딱히 없어요. 딱히 없는데 하나 뭐 이거는 아마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NIP 제품들이 대부분은 전부 다 전용 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 제가 보통 제품을 받으면 안에 포장재나 박스는 다 버려버리거든요. 근데 얘는 아직까지 가방이 없어가지고 얘를 가지고 다니기가 조금 애매해서 박스는 버리지는 않았는데, 아마도 여기에 딱 맞는 전용 가방이 곧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NIP 이 브랜드의 장점이잖아요. 아주 고품질의 가방을 제공해 준다. 요거는 아마 별도로 판매를 할 것 같지만 가방도 있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세 번째 있어요. 세 번째. 자, 요거는 상판입니다. 상판. 그냥 상판인데 우리가 플랫버너를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원 유닛 안에다가 얘를 이렇게 매립을 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아예 얘밖에 못 쓰잖아요. 물론 오덕이 있으니까 그 위에다 뭘 올려놔도 상관은 없겠지만 만약에 이게 불을 탁 쓰고 난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요 오덕 자체가 굉장히 뜨겁고 달구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좀 위험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손을 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 스테인리스 소재는요, 철하고 다르게 열이 오랫동안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벌겋게 되는 경우가 잘 없어요. 철은 벌겋게 되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달구어져 있다 아니다에 대한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얘를 만약에 다 썼다, 그리고 다시 얘를 걷어내지 않고 그 위에 이제 상판을 덮어서 얘를 그냥 이 상태로 테이블로 쓰고 싶다 할 때가 있죠. 그때 보통 우리가 이런 판을 덮어 쓰게 되는데, 제가 이 NIP의 파워 이 플랫버너를 여러 번 썼잖아요. 이걸 씌워 놓고 여기다가 맞는 뚜껑이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브랜드의 상판들을 여기다가 다 엎어 봤거든요. 근데 스노피크 것도 안 맞고 다른 브랜드 것도 다 안 맞아요. 덮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싸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틈새 사이에 이게 싹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NIP 플랫버너가 만들어진 규격 자체는 얘가 IGT 원 유닛 공간 360에 250 안에 약간의 여유폭을 가지고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 뚜껑 있죠. 이 뚜껑도 만약에 얘하고 똑같은 크기로 만들어 버리면 이게 당연히 안 덮이겠죠. 그래서 NIP에서는 전용 상판을 아예 만들었습니다. 자, 전용 상판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이너 타입. 지금 제가 받은 게 이너 타입이거든요. 이 이너 타입은 전체를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부분만 덮어요. 오덕 부분이 있죠. 이 오덕 부분에 위에만 덮는 형태라서 이렇게 이 상판도 안에 매립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게 됩니다. 요런 스타일은 제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NIP에서 요거를 좀 협찬을 해주실 때 아웃사이드,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끼우는 형을 선택을 할 거냐 이너형을 선택을 할 거냐 물어보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이너형을 선택을 했는데, 이너형은 다른 데는 못 써요. 얘 사이즈 자체가 원 유닛보다 살짝 작은 사이즈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덮어 놨을 때
플랫 버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플랫 버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엔 뭐 제가 실험을 해본 적은 없지만 스노피크 플랫 버너에도 요게 아마 덮어 씌워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NIP 이 플랫 버너의 하우징 자체가 스노피크 거하고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아마 적용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까지 덮어 씌우는 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거는 사용하게 되면 테이블하고 완전히 일체감 있게 딱 평탄화가 될 것 같고요. 얘는 평탄화까지는 아니고 플랫 버너하고 이 상판은 평탄화가 되는데 테이블하고는 평탄화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만 하더라도 그냥 이제 이 오덕을 다 덮어버리는 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에다가 다른 용품을 올려놓고 사용을 해도 테이블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는요, 요겁니다, 요거. 요놈. 뭐가 달라졌느냐? 얘가 지금 거꾸로 걸려 있잖아요. 액출 상태죠, 액출 상태. 자, 액출 상태로 쓰기 위해서 키트가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그건 요거 가까이서 제가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NIP에서 나온 이 플랫버너는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황동간도 존재하고 있죠. 그래, 요거는 처음부터 강념, 그러니까 강념이라기보다는 이렇게 뒤집어서 쓸 수 있는 액출, 액체로 그대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액출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액출로 나온 얘를 이 황동관을 통해서 데워서 바로 기화를 시켜주는 그런 원리인데, 요 액출이 필요한 시기는 아무래도 동계죠. 동계의 강한 화력이 필요할 때, 가스통 자체가 점점 추운 날씨에 얘가 냉각이 돼서 이 안에서 기화가 잘 안 돼요. 그러면 이게 불이 잘 안 붙거나 불이 붙었다가도 꺼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화력이 엄청 약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를 액출 상태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떤 버너도, 제가 알고 있기는 그래요, 어떤 브랜드에서 나오는 버너라 할지라도 아예 최초부터 그 액출 모드로 쓰는 거는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대부분의 제조사가 그러는데, 그 스노피크에서 나온 기가파워 같은 경우는요, 아예 이 가스 자체가 아예 인쇄 자체가 거꾸로 뒤집어서 돼 있는 게 있거든요. 은캔, 금캔 뭐 이렇게 구분을 하잖아요. 스노피크 거는. 그거는 처음부터 액출을 해도 된다라고 뭐 돼 있고, 근데 자기들도 보면 자기들 가스 말고 다른 데서는 자기들이 테스트 하나 했으니 책임질 수 없다, 이런 문구도 적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액출은 처음부터 쓰는 게 아니라 기출 상태, 그러니까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한 5분 정도 예열이 된 다음에 거꾸로 꽂아서 쓰는 게 맞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제거를 해 볼게요. 제가 강연 버너, 스탠드형 강연 버너를요,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대부분의 그 다리가 달려있는 강연 버너들은 처음부터 액출을 할 수 있게끔 밑에 이런 부분들이 아예 달려서 출시가 돼요, 대부분. 그리고 스프링 방식으로 보통 돼 있죠. 근데 이 스프링 방식을 제가 써보니까 좀 안 좋은 게요, 설치할 때는 좀 편한데 이게 가끔 가다가 스프링이 약해져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얘는 스프링 방식이 아니라 그냥 요 틈 사이로 이렇게 해서 밀어서 끼우는 방식이거든요. 이 이소가스의 테두리 부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해서 밀어서 끼우는 방식이라서 일단 설치가 되게 간편합니다. 빼기도 간편하고. 근데 얘가 삽입이 되어 있는 상태거나 버너를 좀 쓴 상태에서 요거를 이제 뒤집어서 꼽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 이제 요 처리 하나 있고요. 여기에 틈새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놓고 그냥 끼워서 이렇게 하면, 이거 흔들어 봤는데 안 빠지더라고요. 이렇게 해도 굉장히 강하게 붙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요 가스 밸브라든지 여기 이그니터 부분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내가 오른손잡이인지 왼손잡이인지 구분을 하고 어느 손으로 요 밸브를 돌리고 톡톡 이 이그니터를 눌러주는 게 편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확인하고 이 방향 자체를 끼우실 때 뭐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반대로 끼워도 되겠죠. 이렇게 돌려도 이 줄 자체가 그렇게 많이 짧지는 않기 때문에 반대로 끼웠을 때도 충분히 들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굳이 이렇게 또 사실 꼬아서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이렇게 호스가 널널하게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뒤집어서 끼울 때 그냥 반대로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손 왼손 상관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자, 이 상태로 이렇게 삽입을 하면 돼요.
뭐 아주 단순한데 저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달려서 나왔으면 꽤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얘는 기출 상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여기 매다는 부분이 있죠. 그런 것들도 이 버너를 살 때 제공을 했어요. 이 부분에다가 요거 매달아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동계에 넘어가면 얘 자체가 냉각이 돼서 이제 기출 모드를 말고 액출 모드를 쓰고 싶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예 이 키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키트는 자, 추가 구매예요, 그죠? 추가 구매를 하시면 요 스테인리스 부분만 제공이 되거든요. 그럼 요거는 설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 제가 요거 시간이 걸릴까봐 미리 뭐 다 해서 저는 집에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여기 보면 나사가 6개가 있어요. 십자 나사 부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십자 나사 부분이 여기에 나중에 얘를 스탠드 모드로 쓸 때 여기다 발을 끼우잖아요. 연장발. 그 연장발을 여기 풀어야 돼요. 얘를 다 6개를 전부 다 푼 다음에 요 까만 부분 떼내고 그 안에다가 이 하우징을 그냥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고 다시 나사로 조립을 하면 그냥 간편하게 끝나게 된다. 설치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운데 손이 조금 간다.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더라. 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자, 저도 이렇게 끼워 놓고 아까 처음부터 기출 안 쓰고 바로 액출부터 썼거든요. 자, 액출부터 쓰면 뭐 어떻게 되느냐,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처음에 약간 불쇼가 납니다. 지금 얘를 사용하고 건 지 한참 됐거든요. 한참 전에 꺼놔서 얘가 뭔가 예열이 안 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얘를 밸브를 연다? 그러면 가스가 푸악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 지금 그 가스 관 자체에 뭐 액체가 완전히 확 차 있는 게 아니고 약간 기화가 지금 된 상태라서 불쇼가 안 났는데, 최초에 이 액출을 시도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바로 그냥 불쇼가 확 나거든요.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좀 무섭다, 이 액출 모드로 쓰는 거 굉장히 무서워하시는 분 많잖아요. 그 액출 모드가 무서울 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보통 불 붙일 때 이렇게 손잡이가 길쭉하게 돼 있는 걸 써야지 조금 안전한, 심리적인 안정감이 있으니까, 요거는 충전을 해서 쓰는 이제 전기로 찌직찌직찌직 하는 그런 기구고요. 충전이 지금 안 돼 있네. 하여튼 이거는 이제 전기 충전기처럼 여기에 지직지직지직 하는 거고,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가스 토치예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떤 강연 버너든 이 방식으로 쓰면 조금 더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불을 이렇게 틀어놔요. 틀어놓은 다음에 가스 밸브만 열면 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불이 붙죠. 펑 할 리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이그니터로 똑똑똑똑 하면 가끔 가다가 불꽃이 안 튀어가지고 여기는 가득 가스가 차 있는 상태인데 불꽃이 안 튀어 있다가 갑자기 불꽃이 튕기면 얘가 퍽 하고 그냥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만큼 막 올라와요, 불이. 그런 것들 방지할 때는 방금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이 플랫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연 버너는 다 그렇게 불을 붙이는 게 조금 더 안전해요. 자, 화력. 익힌 김에 화력 한번 알아볼까요? 화력. 자, 한번 최대한 올려 볼게요. 지금 밸브를 다 열었어요. 안정화가 안 되죠. 노란 불꽃이 나오면 안정화가 안 된 거예요. 이렇게 파란 불꽃이 나와야지 안정화가 된 겁니다. 밸브를 잘 돌려서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기출로 사용하실 때는요, 불길 조절이 조금 쉽고요. 액출로 사용하실 때는 안정화가 되기 전까지는 이 불이 막 이렇게 미친놈처럼 막 널뛴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 다 아실 거니까 좀 조심하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그니터가 이게 가끔가다 동작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보관을 하다가 요 이그니터 톡톡 이게 튕겨주는 부분이 있죠. 전기 튕겨주는 부분. 이게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요 부분을 손으로 살짝 지그시 눌러야 돼요. 물론 이게 뜨겁지 않을 때 손으로 지그시 눌러서 요 화구에 이 가스 나오는 구멍들이 있죠. 하고 요 이그니터하고 좀 가깝게 당겨 주시면 불똥이 좀 잘 띱니다. 불똥이 이게 잘 안 붙는 이유가 좀 있어요. 가스가 확 나오잖아요. 그 가스가 이제 바람처럼 세게 나오는 거죠. 그거가 이게서 튕겨지는 불꽃을 밀어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가스가 마치 바람처럼 확 얘를 후 불어 제껴 가지고 다시 불이 꺼지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그니터만 그냥 맹신하지 마시고 항상 요 토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가장 안전하게 강연 버너를 액출 상태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손 내면 손이 눌러붙습니다. 아까 전에 불 계속 켰죠. 뜨거워요. 그리고 요거를 덮었다고 해서 여기 열이 금방 전달이 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쓰고 나서 얘를 덮어도 여기 열이 전달되면 뜨겁다.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얘를 덮어 놓더라도 나중에 위에 뭘 올려 놓을 때 손을 한번 이렇게 대봐서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한번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린 제품은요, NIP에서 이미 몇 개월 전에 출시했던 엄청나게 선풍적인 인기예요. 그죠? 지금 이 NIP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니까 막 이렇게 뭐 물량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와 가지고 다시 배송 다 하고 뭐 이런 것들도 가끔 올라오긴 하는데, 하여튼 인기가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기존에 스노피크의 플랫 버너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도 그 고질적인 화력 문제 있죠. 화력 문제 때 저도 샀다가 화력 때문에 한 두 번 썼나? 바로 방출해 버렸거든요. 방출했다가 또 다른 브랜드 거 샀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정착한 게 NIP의 플랫 버너인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스노피크를 따라 만든 아류작이기는 하지만 아류작이 스노피크를 이미 넘어서 버렸습니다. 그리고 불편했던 점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개선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는 뭐 브랜드를 꼭 따지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뭐 굳이 스노피크를 살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잘 만들었고, 화력도 정말 괜찮고요. 이제는 액출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여러 가지 옵션들도 많이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들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스노피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 경험상 화력이 얘보다는 좀 많이 약했다. 그래서 좀 답답했다라는 게 있었고, 뭐 그것 말고 브랜드가 가지는 가치가 나는 굉장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또 그걸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가성비를 가겠다 그러면 이 제품을 가시면 되는 거고, 뭐 난 얘보다 더 가성비를 가겠다라고 하면 뭐 아직 아예 하우징에다가 그냥 구멍만 뚫어 놓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상판에 원 버너 같은 거 끼워 쓸 수 있게 그런 걸 사용하셔도 되고, 다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고, 내가 캠핑에 쓸 수 있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나는 여기는 이만큼밖에 돈을 안 쓸 거야 라고 정해놓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게 다 자기 취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써봤을 때 내 기준으로는 나는 얘가 스노피크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플랫 버너 이렇게 매립형으로 되어 있는 플랫 버너를 개인적으로 좀 좋아해요. 예, 바람이 타지도 않고 좀 이제 안정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아하기는 하는데, 얘를 뭐 또 새로운 브랜드에서 얘가 나왔다 해서 바꿀 거냐? 굳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사실 대동소이하다고 봐요. 대동소이. 뭐 얘가 갑자기 뭐 파워가 10,000칼로리 나왔다, 이중하구가 나왔다,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얘로 그냥 저는 만족하고 쓴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다음번에도 제가 또 재미난 리뷰 할 수 있게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면, 또 다양한 캠핑용품 브랜드에서도 제가 이렇게 무럭무럭 쑥쑥 성장하는 캠핑용품 리뷰가 돼 있으면 또 저한테도 협찬 많이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는 그 협찬 제품 받아서 또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정보를, 제 경험과 지식을 짬뽕을 해서 또 이렇게 리뷰를 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좋아요, 구독을 많이 해주셔야지 또 여러분들도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좋아요, 구독 오늘은 한번 눌러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안녕.